그들은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그 동창회장에서 한 여자가 당한 모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제 손주도 둘이나 되는 할머니죠. 20년 전 45이었던 그때도 저는 동창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가난했던 우리 집, 낡은 교복, 도시락도 제대로 싸오지 못했던 그 시절. 그리고 김선희, 얼굴은 예쁘고 집안은 잘 살았던 그 아이는 저를 3년 내내 괴롭혔습니다. 야, 정밀환, 너 집 진짜 김치 냄새 난다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공장 노동자? 푸아. 그때의 상처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아픈데.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사는 이 집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제 60이 넘었는데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 그렇게 마음먹고 저는 20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친구들, 모두들 변했더군요. 주름이 늘고 머리는 희끗희끗. 저는 백화점에서 산 검소한 니트에 평범한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선희, 명품 핸드백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은 좋게 걸친 모습으로 그녀의 눈이 저를 훑어내렸습니다. 그 눈빛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 정밀환,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저녁 제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김선희의 비웃음 섞인 사과.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박재욱 대표가 계약건으로 급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박재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신발이 젖은 채로 천천히 선희를 돌아보았습니다. 1시간 뒤 김선희는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머리에 물을 부었는지. 정밀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흑백 사진 속 교복 입은 소녀.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뭐 보세요? 갑자기 들어온 딸 수진의 목소리에 미라는 황급히 앨범을 덮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이 엄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요새 자꾸 옛날 사진만 보시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추억이 자꾸 떠올라서. 수진은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인데 아직도 많이 외로우시죠? 미라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익숙해.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50평 아파트, 강남 한복판의 이 집은 혼자 살기에 너무 넓고 조용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저녁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상. 딸네 집에 가서 손주들 얼굴이나 보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머지 시간은 그저 텅 빈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딩동 마이너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왔나 보다. 미란이 일어서려는데 수진이 먼저 달려갔다. 엄마, 제가 받을게요. 잠시 후 수진이 돌아왔다. 엄마, 이거 뭐예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래요. 응? 동창회?
미라는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 87학번 에코여고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 일시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강남 에코 레스토랑.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가실 거예요? 아니, 나는 5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50년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미라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20년 전 30주년 동창회 때도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했다. 왜 안 가세요?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요. 수지는 엄마가 학창시절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다. 미라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엄마 학창시절엔 친구가 별로 없었어. 그래도 한 번쯤. 괜찮아.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미라는 초대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다. 1974년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당시 16살이었던 정미라는 남루한 교복을 입고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야, 정미란. 너 오늘 도시락 못 싸왔어? 김선희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가왔다. 미라는 도시락을 꼭 껴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김치밥이야. 김치밥? 푸아. 애들아, 얘 또 김치밥이래. 선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공장 다니셔. 어쩐지 너 맨날 김치 냄새 나더라. 그때부터였다. 김선희는 미란을 김치미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급식 시간마다 미란의 도시락을 빼서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체육 시간엔 미란을 공삼아 놀렸고 소풍 갈 때는 일부러 미란을 빼놓고 갔다. 미란은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하지만 미란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시달리며 딸의 마음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다. 그냥 참아. 공부나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잘 살면 되는 거야. 미라는 이를 악물고 3년을 견뎌냈다. 그리고 졸업식 날 김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야, 김치미란. 너 같은 애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우리 앞으론 절대 나타나지 마. 그 말이 미란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다. 현재로 복귀. 미란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따르릉 마이너스. 핸드폰이 울렸다. 동창회 단톡방이었다. 이순자 미란아, 너 초대장 받았지? 최영희 미란아, 이번엔 꼭 나와. 20년 만에 보자. 미란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순자와 영희. 학창시절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친구들. 미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다. 갈까? 말까? 그때 딸 수진이 말했다. 엄마, 그냥 한번 가보세요. 이제 다들 할머니들인데 뭐가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제가 걱정돼요.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도 되실 거예요. 수진의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 이제 다들 60이 넘었는데 과거는 과거지. 미라는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했다. 정밀한 순자야, 영희야. 오랜만이다. 나 이번엔 갈게. 메시지를 보낸 순간 미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동창회. 과연 친구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리고 김선희는? 미란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뭘 입고 가지? 옷장 한쪽에는 딸이 선물한 명품 옷들이 걸려 있었다.
엄마, 이제 좀 좋은 옷도 입으세요.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하지만 미라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명품 옷을 입으면 왠지 어색하고 불편했다. 결국 미라는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니트와 바지를 골랐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 앞에 선 미란. 주름이 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그래도 나름 단정해 보였다. 50년 만에 보는 친구들.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 미라는 입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도 될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왔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어머, 미란아. 돌아보니 이순자였다. 순자야.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전화번호 바꾸고 연락 안 돼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미안해.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순자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두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토랑은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천장,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 그리고 벌써 모여있는 동창들. 와, 다들 엄청 변했네. 미라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머리가 하얗게 센 친구들, 주름 가득한 얼굴들. 하지만 모두들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미란아, 이리 와. 최영희가 손을 흔들었다. 미란이 자리에 앉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머, 미란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 어떻게 지냈어? 남편분 돌아가셨다며? 많이 힘들었겠다.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미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이래서 온 거구나. 미란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였다. 콩 마이너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미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김선이었다.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은 좋게 걸친 모습. 선이는 마치 여왕처럼 당당하게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어머들 다들 오랜만이에요. 선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선이에게 다가갔다. 와, 선이야. 너 여전히 화려하구나. 그 가방 버킨 아니야? 얼마야? 우리 선이 남편이 사업 엄청 잘한다며? 선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뭐, 그럭저럭 살아요. 우리 남편이 사업 좀 하죠. 그때 선이의 눈이 구석에 앉아있는 미란을 발견했다. 선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선이가 천천히 미란 쪽으로 걸어왔다. 미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정해. 이제 다 할머니들이야. 하지만 선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50년 전과 똑같았다. 정미란?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선이는 미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그 옷 어디서 샀어? 남대문 시장?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몇 친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선이야, 그만해. 순자가 말했지만 선이는 듣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잖아. 요즘 다들 명품 하나씩은 걸치고 다니는데 미란이는 여전히 검소하네. 미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참아. 그냥 참아. 하지만 선이는 멈추지 않았다. 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미란아, 너 남편 돌아가셨다며?
그럼 지금 뭐하고 사니? 혹시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해? 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그냥 집에서 지내. 집에서? 연금으로 사니? 요즘 물가 비싼데 힘들겠다. 선희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영희가 참다 못해 말했다. 야, 김선희. 여긴 동창회야.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 내가 뭐 어쨌다고.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옛날에도 미란이네 집 형편이 안 좋았잖아. 미란의 손이 떨렸다. 50년이 지났지만 김선희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나빠졌다. 재력을 얻은 그녀는 더욱 거만하고 오만해져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지만 미라는 입맛이 없었다. 선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청담동에 빌딩 하나 샀어요. 투자용으로. 와, 대단하다. 우리 애들도 다 미국 유학 보냈고 큰애는 지금 변호사하고 둘째는 의사예요. 친구들은 감탄했지만 몇몇은 지친 표정이었다. 선희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다음 달에 하와이 여행 가요. 1등석으로. 미라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때 선희가 술을 마시며 말했다. 아, 미란아. 너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물론 내가 돈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선희야, 그만해. 순자가 소리쳤지만 선희는 술에 취한 척 웃었다. 어머, 내가 뭐 잘못했어? 그때였다. 선희가 일어나며 손에 든 물잔을 미란 쪽으로 들었다. 미란아, 건배. 그리고 다음 순간 콸콸콸 마이너스. 차가운 물이 미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흑. 미란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온몸이 물에 젖었다. 얼굴, 머리, 옷.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선희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즐기는 표정이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물을 닦았다. 차가운 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미란아. 순자와 영희가 달려와 미란을 부축했다. 괜찮아?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5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미라는 젖은 옷을 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미란아. 친구들이 불렀지만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미라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 차가운 저녁 바람을 맞았다. 젖은 옷이 바람에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휴. 미라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왜 왔을까? 바보같이.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윙윙 마이너스. 발신자 김비서. 여보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정하고 차가웠다. 사장님, 박재욱 대표가 긴급하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일 예정된 투자 미팅을 오늘 밤으로 당길 수 있냐고요. 박재욱? 미란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일인데? 회사 상황이 심각한가 봅니다. 자금이 급하다고 하시면서 사장님께 50억 투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50억? 미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어디 계신데요? 강남 레스토랑 근처라고 합니다. 일시간 내로 뵙고 싶다고. 미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그 레스토랑 앞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네.
그 레스토랑요? 네. 정확히 거기로. 전화를 끄는 미라는 천천히 레스토랑을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김선희의 거만한 모습,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선희, 당신은 아직 모르죠. 당신이 방금 누구의 머리에 물을 부었는지. 레스토랑 안, 선희는 여전히 신나게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고 있었다. 미란이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실수였는데. 그때 레스토랑 문이 벌컥 열렸다. 콰당 마이너스.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박재욱, 선희의 남편이었다. 여보. 선희가 놀라 일어섰다. 당신 왜 여기 와? 지금 회사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박재욱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당신 방금 누구한테 뭐 했어? 응? 무슨 소리야? 정미란이 여기 있었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희의 표정이 변했다. 응, 있었는데 내가 실수로 물을. 박재욱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여보, 왜 그래? 정미란이 누군지 알아. 박재욱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다. 정미란은 지금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투자자야. 강남에 50억짜리 빌딩 가진 건물주라고.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내가 2달 동안 머리 조아리며 부탁해서 겨우 투자 약속 받아냈어. 50억? 50억이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다고.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다. 어머, 정미란이 건물주? 50억? 친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미란이가.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다. 정미란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끔히 정리한 모습.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정장 입은 비서가 서 있었다. 미라는 조용히 박재욱에게 다가갔다. 박 대표님, 정 사장님. 박재욱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례를. 미라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희를 바라보았다. 선희는 바들바들 떨며 미란을 올려다보았다. 미란아. 미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혜 씨, 50년 전에도 당신은 나를 무시했죠. 오늘도 똑같고요. 미안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미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돈으로, 옷으로,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죠. 레스토랑 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 돈으로 남을 무시한 적 없어요. 미라는 박재욱을 돌아보았다. 박 대표님, 투자권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박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사장님, 제발. 우리 회사 직원이 300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알아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투자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당신 아내 김선희 씨가 사회복지관에서 6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거기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겸손이 뭔지 배우세요. 그걸 증명하면 투자하겠습니다.
미라는 선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50년 전에는 내가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쪽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당신처럼 비열하게 복수하지 않아요. 미라는 몸을 돌렸다. 30분 후 제 사무실에서 계약서 검토하죠, 박 대표님. 미란이 레스토랑을 빠져나가자 순자와 영희가 박수를 쳤다. 짝짝짝 마이너스. 곧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느꼈다. 1994년 서울 변두리 35살의 정미라는 작은 분식집 앞에 서 있었다. 미란이네 분식, 낡은 간판, 좁은 가게. 하지만 미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여보, 장사 잘 될까? 옆에 선 남편 석환이 물었다. 잘 되게 만들어야죠. 우리 이것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결혼 5년 차. 아이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둘에게는 꿈이 있었다. 10년 안에 꼭 우리 건물 하나 장만하자. 건물이요? 우리가 언제 그런 큰 돈을 할 수 있어.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석환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해봅시다. 그날부터 두 사람이 고된 삶이 시작됐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고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떡볶이, 김밥, 순대를 만들었다. 손님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맛있게 만들면 소문난다. 석환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미란이네 떡볶이 진짜 맛있어. 김밥 한 줄 주세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루 매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미란과 석환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외식도 하지 않고 옷도 사지 않고 오직 저축만 했다. 1999년 5년 후 미란과 석환은 1억 원을 모았다. 여보, 이제 뭐 할까? 부동산에 투자합시다. 석환은 신문을 펼쳤다. 여기 강남 변두리에 작은 상가가 나왔어요. 1억이면 살 수 있대요. 강남? 지금은 변두리지만 10년 후엔 달라질 거예요. 두 사람은 과감히 결정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생을 바꿨다. 2000년대 초 강남 개발 붐이 일었다. 그들이 산 상가 가격이 5년 만에 5배로 뛰었다. 여보, 우리 5억 됐어. 팔지 말아요. 더 오를 거예요. 석환의 예측은 적중했다. 10년 후 그 상가는 20억이 됐다. 미란과 석환은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샀다. 그리고 또 올랐다. 30억, 40억, 50억. 2010년대에 이르러 두 사람은 강남에 50억대 빌딩을 소유하게 됐다. 하지만 미라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인데 좀 쓰고 살아요. 딸 수진이 말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 검소하게 사는 게 우리 가족 전통이야. 2019년 5년 전 석환이 갑자기 쓰러졌다. 여보, 여보.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심근경색. 석환은 미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그럼요.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 딸 잘 키워줘요. 당연하죠. 그리고 절대 돈 때문에 삶을 잃지 말아요. 우리가 모은 재산은 진짜 필요한 곳에 쓰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석화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미란의 삶은 텅 비어버렸다. 50평 아파트는 너무 넓고 매일 밤은 너무 길었다. 하지만 미란은 남편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진짜 필요한 곳에 쓴다. 미란은 조용히 사회복지관에 기부를 시작했다. 이름도 알리지 않고 매달 1천만 원씩 그렇게 5년을 살았다. 동창회 다음 날 미란의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남편 사진.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똑똑 마이너스. 사장님, 박재욱 대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며 박재욱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재욱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미라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박 대표님 회사 실사 결과 봤습니다. 기술력은 좋은데 경영이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심각하고요. 박재욱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큰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저희도 연쇄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라고 했죠? 300명입니다. 대부분 가장들이고.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투자는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재욱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든. 첫째, 당신 아내 김선희 씨의 봉사활동 6개월. 네. 둘째, 회사 경영 투명화. 제가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미라는 박재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직원 한 명도 자르지 마세요. 오히려 급여를 10% 인상하세요. 네. 제가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는 게 아닙니다. 300명의 가족을 살리려는 겁니다. 박재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박재욱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계약이 끝나고 박재욱이 나간 후 미라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변두리의 한 사회복지관. 김선희는 불편한 표정으로 복지관 앞에 섰다. 내가 왜 여기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 회사를 살리려면 6개월을 버텨야 했다. 딸랑 마이너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지사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김선희 씨 맞으시죠? 네. 저희 복지관은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곳입니다. 주로 청소, 식사 배달, 말벗 같은 일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선희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박순덕 할머니 댁에 도시락 배달 부탁드릴게요. 복지사가 도시락 봉투를 건넸다. 선희는 도시락을 들고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선희는 계단을 올라가며 투덜댔다. 에휴, 엘리베이터도 없어. 똑똑 마이너스. 누구세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복지관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들어오세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다. 낡은 가구, 오래된 이불, 겨울인데도 춥기만 했다. 할머니, 보일러 안 트세요? 기름값이 비싸서 옷을 껴입고 지내요. 선희는 처음으로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시락 여기 두겠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요즘 혼자 밥하기 힘들어서.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근데 아가씨는 어쩌다 봉사 나오셨어요?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이 착하네요. 요즘 이런 일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은 착해서가 아니라 벌을 받으러 온 것인데. 할머니,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 연락이 뜸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명절에나 한번 보고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가요. 선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주름 가득한 얼굴, 외로운 눈빛. 문득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혼자 계신다. 선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복지관을 나오며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뭘 하고 산 거지. 한 달이 지났다. 선희는 매일 복지관에 나갔다. 처음에는 힘들고 싫었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만나며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못하는 할머니, 약값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혼자 사는 노인들. 선희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뭘 자랑한 거지. 집도 있고 가족도 건강하고 먹을 것도 충분한데. 어느 날 선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명품 좀 줄이고 살자. 왜?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 도울 수 있잖아. 박재욱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미안해. 나 그동안 너무 거만하게 살았어.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특히 미란이한테. 나 정말 최악이었어. 봄이 왔다. 선희는 복지관에서 3개월간 봉사를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선희는 미란에게 연락했다. 미란아, 나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내가 정하는 곳 어디든. 미란은 잠시 생각하다 카페 주소를 보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선희는 먼저 와서 기다렸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었고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니트를 입었다. 딸랑 마이너스. 미란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미란아.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정말 미안해. 50년 전에도 그리고 동창회 때도 나 정말 최악이었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지관에서 3개월 동안 진짜 많이 배웠어. 겸손이 뭔지, 감사가 뭔지. 미라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란아,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라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선희야, 나는 이미 용서했어. 응? 동창회 그날 밤부터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50년 동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살았어. 하지만 복수는 하고 싶지 않았어. 미란아,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진짜 필요한 곳에 재산을 쓰라고. 미라는 선희를 바라보았다. 당신 남편 회사를 살린 건 복수가 아니라 300명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야. 선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라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울어. 우리 이제 60 넘었잖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한이 그렇게 풀어졌다. 그날 이후 선희는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관 봉사를 6개월 끝낸 후에도 계속 나갔다. 할머니,
오늘 날씨 춥죠? 제가 전기장판 새로 샀어요. 독거노인들은 선이를 진짜 딸처럼 대했다. 선이야,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천사지. 선이는 그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남을 돕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삶. 어느 날 선이는 미란에게 전화했다. 미란아, 나 복지관에서 정식으로 일하기로 했어. 정말? 응. 무급 자원봉사자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고 싶어. 미란은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미란아. 응? 고마워.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그래. 전화를 끄는 미란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제가 제대로 한 것 같죠?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5년 가을. 1년이 흘렀다. 다시 동창회 초대장이 왔다. 미라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 동창회 간다. 좋으시겠다. 작년에도 재미있으셨잖아요. 재미 있었다고 해야 하나?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선희와의 화해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났고 진짜 친구가 됐다. 같은 레스토랑.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미란이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았다. 미란아. 어머, 미란이다. 작년과 달리 모두들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미란아, 내가 박 대표 회사 살렸다며? 신문에도 났더라. 아니야, 그냥. 그리고 복지관에 매달 기부한다며? 미라는 손사래를 쳤다. 조용히 하는 건데. 그때 선희가 들어왔다. 작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다. 미란아. 선희가 달려와 미란을 안았다. 와, 너희 둘 진짜 친해졌구나. 영희가 감탄했다. 응, 이제 우리 진짜 친구야.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동창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선희를 쳐다보았다. 작년 동창회에서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친구들이 술렁였다. 미란이한테 물을 부었고 무시하고 모욕했죠.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미란이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죠. 선희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아, 다시 한번 고맙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친구들은 숙연해졌다. 저는 이제 복지관에서 일해요. 돈은 한 푼도 안 받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선희가 자리에 앉자 박수가 터졌다. 짝짝짝 마이너스. 미라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분위기가 따뜻해진 가운데 순자가 입을 열었다. 나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응? 나 작년에 미란이 부자인 거 알고 부러워서 질투했어.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란이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큰 재산을 가졌고 나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지만 사실 빚이 많거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남편 사업 실패하고 집도 담보대출 받았어. 그런데 미란이 보면서 배운 게 있어. 뭔데?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순자는 미란을 보며 말했다. 미란이는 돈이 많지만 절대 그걸로 남을 무시하지 않아. 그게 진짜 부자지.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순자야, 나도 많이 부족해. 아니야. 너는 우리의 롤모델이야.
영희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도 이제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날 밤 동창들은 마음을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희망. 60대 할머니들이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 뒤 미란의 사무실. 미란은 김 비서를 불렀다. 비서님,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 미란은 서류를 펼쳤다. 우리 세대,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잖아요. 60대는 아직 젊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시니어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회사요? 생활도우미, 상담사, 강사 등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김 비서는 감탄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번 달부터 시작할게요. 자본금 10억 투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재산 잘 쓰고 있죠? 같은 시각 선희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다. 띵동 마이너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며 선희의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 선희야. 무슨 일이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선희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선희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네. 약속해요. 그날 선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웃었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선희는 후회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3개월 후 미란의 시니어 일자리 센터가 오픈했다. 은빛 인생 이막센터. 강남 빌딩 1층에 깔끔하게 꾸민 사무실. 오픈 첫날 많은 시니어들이 찾아왔다. 저 60대인데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미라는 직접 상담을 했다. 저는 요리를 잘해요. 그럼 도시락 사업팀은 어때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육아 도우미 과정 들어보세요. 하나씩 매칭이 이뤄졌다. 그리고 선희도 참여했다. 미란아, 나도 여기서 일할래. 정말? 응. 나 상담 교육 받았어. 시니어들 상담해주고 싶어. 미라는 선희를 안았다. 고마워. 우리 함께 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6개월 후 센터는 대성공이었다. 100명 이상의 시니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사장님, MBC에서 인터뷰 요청 왔습니다. 인터뷰요? 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대요. 미라는 망설였다. 제가 나가야 하나요? 네,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결국 미라는 인터뷰를 승낙했다. 방송국 스튜디오. 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다. 안녕하세요, 정미란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요, 60대인데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만드신 거군요. 네. 우리 세대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표님 인생 이야기도 상당히 드라마틱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학창 시절엔 왕따였어요. 가난했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지금은,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미라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60대인데 용기가 생겼어요. 미란의 핸드폰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왔다. 그날 저녁 미란은 딸네 집에 갔다. 손주들이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미란은 손주들을 안았다. 할머니, TV 봤어요. 할머니 멋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딸 수진이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하시는 거요.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행복해. 너희 아빠가 남긴 재산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라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저 잘하고 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 인생 나쁘지 않았어. 60대 중반, 아직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미라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기로 했다. 2027년 봄, 은빛 인생 이막센터는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미란의 작은 시작이 큰 운동이 됐다. 사장님, 정부에서 협력 제안 왔습니다. 정부요? 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선정됐대요. 미란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내가 그런 일을? 사장님이 시작한 운동이 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미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작은 식당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커졌어요. 선희는 이제 센터의 핵심 인력이 됐다. 상담팀장으로 일하며 수백 명의 시니어를 도왔다. 선희 팀장님, 저 같은 할머니도 일할 수 있을까요? 70대 할머니가 찾아왔다. 물론이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빵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럼 베이커리 팀은 어때요? 우리 도시락 사업에 빵도 포함되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느 날 미라는 대학교 강연 요청을 받았다. 저는 강연 같은 거 못해요. 사장님 인생 이야기만 해주셔도 학생들에게 큰 울림이 될 거예요. 결국 미라는 승낙했다. 서울 에코대학교 대강당 5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여러분 같은 나이에 왕따였어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가난했고 무시당했죠. 매일 울면서 집에 갔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했고 30년간 피땀 흘려 일했어요. 미라는 학생들을 쭉 둘러보았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지금 뒤처져 있어도, 지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괴롭힘을 극복하셨나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극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때 기억하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그 아픔을 힘으로 바꿨어요. 나는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상처는 약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힘이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미란에게 다가왔다. 저도 왕따였어요. 교수님 이야기 듣고 위로받았어요. 저는 가난해서 항상 주눅들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살아보겠어요. 미라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날 저녁 선희는 복지관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87세 할머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응. 누구더라?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희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저 선희예요. 아, 선희. 3개월 후 할머니는 선희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선희야. 네, 할머니. 오늘은 뭐 가져왔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선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2027년 가을 또다시 동창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다. 복지관 강당. 미란과 선희의 제안이었다. 우리 화려한 레스토랑 말고 의미 있는 곳에서 만나자. 친구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동창회 당일 친구들은 복지관에 모였다. 그리고 함께 독거노인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순자야, 김밥 좀 더 싸. 영희야, 떡볶이 저어. 60대 할머니들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와, 이거 진짜 재미있다. 맞아, 레스토랑보다 100배 낫네. 저녁 식사 시간. 독거노인 50명이 강당에 모였다. 어머, 오늘 음식 푸짐하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미란과 친구들이 대답했다. 노인들은 감사하며 식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미란은 눈물이 났다. 이게 진짜 동창회구나. 선희가 옆에서 속삭였다. 미란아, 고마워. 나한테 이런 삶을 알려줘서.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며칠 후 딸 수진이 미란을 찾아왔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도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미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도? 네.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수진은 진지했다. 저는 그동안 제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보니까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란은 딸을 안았다. 잘 생각했어. 엄마, 같이 해요. 그래, 같이 하자. 모녀는 눈물을 흘렸다. 한편 박재욱의 회사는 완전히 살아났다. 미란의 투자 덕분에 부채를 청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재욱이 미란을 찾아왔다.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300% 늘었어요. 잘 됐네요. 이 모든 게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박 대표님 실력이죠. 박재욱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제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알아요. 선희 씨,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미란는 손사래를 쳤다. 은혜는 무슨,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미란는 갑자기 쓰러졌다. 사장님, 김 비서가 급히 119를 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미란.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된대. 미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수술 전날 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왔다. 순자, 영희, 그리고 선희. 미란아, 우리 여기 있어.
고마워. 선희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란아, 수술 잘 될 거야. 응, 알아.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나중에 말해줄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3일 후 미란은 의식을 되찾았다. 엄마. 수진이 울며 미란을 안았다.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네. 병실 문이 열리며 친구들이 들어왔다. 미란아. 다들 왔네.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란아,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괜찮아. 나 안 죽어. 미란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할 일이 아직 많아. 센터도 키워야 하고 복지관 일도 해야 하고.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아빠가 남긴 재산 다 쓸 때까지 못 쉬어. 모두가 웃었다. 그래, 그게 우리 미란이지. 한 달 후 미란은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을 챙기며 천천히.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이제 나도 나이 먹었으니 조심해야지. 미란은 거울을 보며 웃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2030년 봄, 미란은 이제 70세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은빛 인생 이막센터는 전국 신계 지점으로 확장됐고 5,000명 이상의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사장님, 대통령 표창 나왔습니다. 대통령 표창이요? 네, 시니어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란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내가 그런 걸 봤다니. 청와대 대강당. 미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대통령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미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노력이 대한민국 시니어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미란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이런 큰 일을 하셨는데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제 친구들,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남편 덕분입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짝짝짝 마이너스. 같은 시기 선희는 책을 출간했다. 두 번째 기회 마이너스. 60대에 찾은 진짜 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학창 시절의 오만함, 미란에게 저지른 잘못, 그리고 변화의 과정.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와, 선희 책 진짜 감동적이야. 나도 울면서 읽었어. 선희는 전국을 돌며 북토크를 했다. 저는 60대에 진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어떻게요? 친구의 용서 덕분이죠. 정미란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선희는 눈물을 닦았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이 미란과 선희를 초대했다. 인생 이막 마이너스. 60대 여성의 우정과 변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두 분 학창 시절에는 원수 사이였다죠? MC가 물었다. 네, 제가 미란이를 괴롭혔어요. 선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됐나요? 미란가 대답했다. 용서했으니까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50년간 쌓인 상처였으니까. 미란은 선희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선희가 진심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선희가 미란의 손을 잡았다. 미란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스튜디오에 있던 청중들도 함께 울었다. 미란의 손주들도 컸다. 큰 손주는 고등학생, 작은 손주는 중학생이 됐다. 할머니, 저 봉사동아리 들어갔어요. 큰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잘했네. 할머니 보고 배웠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란은 손주를 안았다. 우리 손주 최고야. 작은 손주도 말했다. 할머니, 저도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 회사에서 일할래요. 그래. 할머니 회사는 돈 안 벌리는데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미란은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남편이 돌아가신 지 11년. 미란은 매년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 이번에도 딸과 손주들, 그리고 선희까지 함께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희가 음식을 준비했다. 고마워. 제사를 지내며 미란은 남편 사진에 말했다. 여보, 저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긴 재산 진짜 필요한 곳에 쓰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선희 같은 친구도 생겼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요. 미란은 눈물을 닦았다. 당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할 일이 아직 많아요. 2030년 가을, 고등학교 졸업 56년 차 동창회. 이번에는 특별했다. 미란과 선희가 복지관에서 준비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동창회예요. 미란가 설명했다. 70명의 동창이 모였다. 모두 70대가 된 할머니들. 와, 다들 많이 늙었네.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들은 웃으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 집 청소, 도시락 배달, 말벗 되어주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90대 할머니가 70대 할머니들에게 감사했다. 저희도 곧 할머니 나이 돼요. 모두가 웃었다. 봉사가 끝나고 미란은 동창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56년이에요. 와, 벌써 그렇게 됐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어요. 미란은 친구들을 쭉 둘러보았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절대 늦지 않다는 것. 맞아. 우리 70대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오늘처럼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미란은 선희를 보며 말했다. 저는 50년 동안 선희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선희가 울먹였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모든 동창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짝짝짝 마이너스. 그날 밤 미란은 일기를 썼다. 2030년 11월 27일. 오늘 동창회를 했다. 56년 만에 모인 친구들. 모두 70대가 됐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다. 선희를 보며 생각했다.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만약 내가 복수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짜 필요한 곳에 재산을 쓰라.
나는 그 말을 지키며 살았고 그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이 막 70대도 아름답습니다. 미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2035년 미란은 75세가 됐다. 센터는 이제 미란가 없어도 잘 돌아갔다. 사장님, 이제 좀 쉬세요. 직원들이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은퇴해야겠네. 미란은 웃으며 말했다. 은퇴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정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도요. 미란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줬다. 저는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선이가 꽃다발을 안고 나왔다. 미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선이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두 사람은 포옹했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마이너스. 은퇴식이 끝나고 미란은 남편 산소를 찾았다. 여보, 제가 드디어 은퇴했어요. 묘비 앞에 앉아 말했다. 당신이 남긴 재산 잘 썼어요. 5,000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줬고 수만 명을 도왔어요. 미란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저도 조금 쉴게요. 손주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수고했어. 미란은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중에 만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에필로그. 2040년 미란은 80세가 됐다. 손주들은 대학생이 됐고 증손주도 태어났다. 선이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미란아, 우리 나이 80이야. 그러게. 벌써. 그래도 후회 없지? 응, 전혀. 미란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 정말 잘 살았어. 맞아.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산책을 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났다.